네. 잠시만요. 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이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혜기 사장님도 반갑습니다. 잘 보이시죠? 저희 전주센터에서 오랜만에 강의하는 것 같아요. 처음 오신 사장님들도 계시고, 식사하시고 오셨을 테니까 잠 안 주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좀만 줄일게요. 제가 워낙 목소리가 큰 바람에. 자, 빨리빨리 지나가고. 저 조금 전에 했다시피 25년간 유통사업했어요. 자동차만. 아, 그러니까 유통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좀 참조하시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나도 또 다른 도구 하나쯤은 갖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의견의 차이가 있다 그러시면 제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사장님들의 말이 맞는 거니까 한 번쯤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그림,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리검사 해드릴게요. 요 그림이 S로 보인다, F로 보인다? S로 보인다. 열의 열은 다 S로 보인다. 하지만 누군가는 F로 보여요. 누군가는 F로 보여요. 혹시 모르게 내가 F가 보인다라고 하면 강의 끝나고 저랑 상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전체를 보는 눈과 부분을 보는 눈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부분만 보인단 말이에요. 부분만. 그게 뭐냐면 옥에 티가 묻어 있으면 티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옥을 바라보면서 틱을 봐야 되는, 사장님 모르세요? 그러진 않으시죠? 예, 옥의 티를 보지 말고 옥을 봐야 돼요. 이것을 무슨 사고? 비판적 사고. 옥의 티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S를 보지 봐야 되는데 F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전체를 봐야지 2025년도 즉 3월 달의 일만 보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번 학원비, 우리 아이들의 학원비 문제, 그다음에 남편의 직장 문제, 아파트의 대출 금리 문제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노란색, 핑크색, 하늘색이 안 보여요. 똑같은 얘기예요. 부분을 보지 말자고 좀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보자는 얘기예요. 이날 이때까지 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빨라져요. 모더를 달고 시작합니다. 자, 봅시다. 제 강의는 사장님이 서 계신 위치, 여기 완산구 효자로 94번지 천지빌딩의 4층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건강의 위치를 한 번쯤 고민해 보시자고요. 그냥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다 20, 30대 분이세요.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40년, 50년, 60년 더 살으셔야 되는데 그래 40년, 50년, 60년 다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건강은 어떨까를 고민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 그거 같잖아요. 그죠? 그거. 그게 뭐예요? 그거. 그런데 꼭 이현호 사장이 유니시티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100여 가지 중에 꼭 유니시티여야만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왜 지금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히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 계신 위치입니다. 이 단어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70. 관대하시군요. 언제까지 안 아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자신할 수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건강에서는 자신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이란 아이를 잠시 잊어버리니까 건강이란 아이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이제는 건강이란 아이를 끼고 살아요. 왜냐하면 저의 잡이 됐으니까, 직업이 됐으니까 그래요.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복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동의해요. 이 단어의 해당 사항은 누구예요? 사장님들이세요. 이현호 사장의 강의는 딱 비밀 코드 4가지만 알면 됩니다. 뭐라고요? 5873. 저희 집 비밀번호 5873 뭔지 아세요? 58년 개띠부터 73년 소띠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5세까지가 여기에 해당돼요. 저희들이에요. 대한민국을 이만큼 이렇게 잘 살게 했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사회적 은퇴와 경제적 은퇴를 하니까 저소비가 되는 거예요. 복지에 시달리는 거고요. 환경은 좋지 않았고요. 더 이상 더 저성장 시대로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좀 성장이 좋아질까요?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네버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저성장의 고착화라고 불러요.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잘 살고 잘 먹고 1억 빌려가지고 100만 원, 120만 원 이자 주던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멀리 보자고 제가 초두 얘기를 했죠. 처음 강의 좀 멀리 보시자고. 10년 후, 20년 후 내가 근로소득이 끊겼을 때 난 뭘 하고 살까? 내 몸이 아팠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현 주소입니다. 경제위기 왔대요. 양극화 심한화돼 소상공인, 저상공인 전부 다 타격을 받고 있대요. 특히나 자영업자들 힘들대요. 특히나 정말 힘들어요. 어디만 봐도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전주가 가장 핫한 신시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 어두워요. 전주만 이럴까요? 서울 서초구는 어떨까요? 저도 서초구 강의 가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 핫하다는 곳이 전부 다 새카매요. 전부 다 저는 밥을 9시부터 5시까지 아무 데나 먹는 세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브레이크 타임이 있대요. 이게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만 오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내 배가 그때만 고픈가요? 그렇진 않는데 때 돼서 와야 돼요. 이런 시즌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 사업자도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고요. 여러분들의 이웃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말씀드리기 뭐할 정도로 힘들어요. 저는 현직에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고의가 아니었어요. 이거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네, 네, 주매기 지사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전화가 왔었어요. 정말 힘들어져요. 개인 사업자들 말 못해요. 이분들 때문에 뭐가 힘든 줄 아세요? 은행이 힘들어져요. 회사가 파산이 저희 귀에 들려올 거예요. 돈 버는 건 누가 버냐면요. 법무사고 변호사만 돈 벌어요. 파산 절차를 겪어야 되니까. 솔로몬 신인용을 또 모르겠네요. 돈 벌 수도. 자영업은 힘듭니다. 여러분 자영업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 물어봅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스스로 영위 되는 사업이 자영업 사업이라고 하고들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 3년, 5년, 10년을 버텨내지 못해요. 특히나 직장 다니시던 분들 최고로 하고 싶었던 걸 자기 가게 하고 싶어라 해요. 나 피자 가게 한번 해볼까? 통닭 가게 한번 해볼까? 라고 3년, 5년 후에 어떻게 돼요? 자본이 영입되면 다시 뭘로 또 돌아가고 싶어요? 힘들든 좋든 적든 나쁘든 직장 생활을 다시 가고 싶어라 해요. 직장 생활이 좋아요? 자영업이 좋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봉급쟁이 힘들어요. 지금 어떻게 희망퇴직 받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메이저 기업들이 다 지금 희망퇴직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 현대, LG 지금 신규 사람 뽑을 줄 알아서 절대 안 뽑아요. 그분들은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배를 땅에 붙이고 움직이질 않고요.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고요. 계열 회사들을. 지금 그게 대한민국 현 주소입니다. 그걸 우리는 수축 사회라고 불러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이 얘기해서 줄어드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왜 줄어드냐고요. 5873, 제 비밀 코드 5873 세대가 사회적 은퇴, 경제적 은퇴를 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요. 우린 처음으로 학교가 줄어들어요. 그러죠? 식당이 줄어들어요. 학교가 줄어들어요. 모든 게 장사가 안 돼. 다 줄어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았단 말이에요. 막 늘어나는 세상 속. 이걸 팽창사회, 팽창 아이템이라 불러요.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돈 벌어서 아이들 키우고 지금껏 집 사고 차 사서 살았는데 이제 그 사회가 팽창사회, 팽창 아이템으로 변모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 수축사회, 수축 아이템에서 벗어나서 팽창사회, 팽창 아이템 넘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늘어나는 건 뭐가 있지? 광주에 갔더니 빚이래요, 저보러. 빚이 늘어난대요. 깜짝 놀라서, 아, 빚도 늘어나는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TV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행 늘어나요. 또 뭐 늘어나요? 건강 생각하는 의사, 한의사, 영양사 막 늘어나요. 이걸 누가 타겟이에요? 5873 세대예요. 58년부터 14대. 아, 그러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 대한민국에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세대는 5873 세대다. 왜? 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데 가장 많은 수요와 공급을 갖고 있는 세대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우리가 전 세계의 산업화의 주인이었다는 얘기야, 이게. 왜? 뭐가 많으니까? 머릿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축하는 아이템에서 팽창하는 아이템으로 벗어놓으시라고. 이게 각자 도생하시라는 얘기예요. 각자 도생하시 힘들어질수록 혼자 있으셔야 돼요. 혼자. 셀프. 물도 셀프, 반찬도 셀프, 세차도 셀프, 다 셀프예요, 요즘은. 셀프 아닌 게 뭐 있어요? 전 깜짝 놀래요.
우리 어머니 햄버거 못 사 드셔요. 참고로. 누를 줄 몰라. 아니, 저희 같은 사람들도 가서 한참게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엊그제는 이거 얘기해나 모르지만 더 리터의 무인 카페를 제가 갔다 왔어요. 밤중에. 전품목 리터에서 더 리터에서 나오는 전품목의 아이템이 무인 자판기로 다 움직여요. 나 혼자 주문을 하고 서빙을 하고 치우기까지 저 혼자예요. 이런 시대. 아니 무인 슈퍼는 이제는 만연화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이제 왔다고요. 이미 와 있다고요. 그거 아셔야 돼요. 각자 도생, 혼자 사는 것을 이혼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각자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해야만 그 관계가 좋아진다고요. 밸런스가 맞아진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여기 계신 분이 90%가 여자분이니까 남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선옥이에요. 이건 안 듣고 있을 거나 듣고 있을 거. 선옥아, 예린 엄마, 내가 좀 어깨가 무거워. 그러니 좀 나눠지면 안 되겠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말을 못해요. 뭐 때문에? 가부장적인 사고, 유교적 의식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자존심, 오케이.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으셔야 돼요. 정말 남편들 그 어깨가 무거워요. 이게 노동의 종말,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이제는 가져갈 곳이 없다고요. 제레미 러프킨이라고 해서 유명한 인류학자예요.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고용할 곳이 없어진다고요. 5873 세대의 노동력이 이제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노동소득이 끊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 고민해 보고요. 그거 멀리 내다보자고요. 이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산업시대에는요. 차를 팔던 제약을 하던 보험을 팔던 음식을 팔던 건설을 하던 소재 부품 장비 전부 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나면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직업이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시간과 노력과 뭘 맞바꾼 거예요? 돈을 맞바꿨단 말이에요. 이 사람 다 그랬었어요. 이 사람들 다 그랬는데 이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져요. 애매모호해진다고요. 교수가 집에 가면서 통닭 배달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라고요. 제가 우리 집에 가면서나 저희 집 임실인데 임실 가면서나도 통닭 배달을 할 수도 있고 거기 가는 사람 태워갈 수도 있다고요. 어플만 까면. 그리고 나서 돈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을 쓰는 사람과 돈을 버는 사람의 개념이 사라졌다고요. 9시부터 5시까지 돈을 버는 게 아니다고요. 24시간 돈을 벌고 24시간 돈을 써야 돼요. 이것을 생산자, 소비자라 그래요. 우리는 뭘 생산해낸 사람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내 뻘대로서 소비, 돈을 막 썼잖아요. 돈을 받아서 그 개념이 사라져야 된다고. 그걸 생산, 소비자, 공급, 이용자라고 불러요. 공급과 이용이 애매모호해져요. 여러분들 9시부터 5시까지만 일하고 5시부터 그 다음 9시까지 돈 쓰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24시간 돈 쓰고 24시간 돈을 벌어야 되는 시즌이 지금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시장으로 보면, 시장, 마켓으로 보면 우리가 살았던 시장은 아날로그 시장, 지금은 디지털 시장. 우리는 밤낮없이 핸드폰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시장 속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고 있다고요. 그 시장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저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 괜찮을까라고 고민해봤을 때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더 이상 이혼 후에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어. 내가 10억, 20억, 30억 투자해도 그만큼 소득이 안 올라와. 그런데 49살이 넘어가면 은퇴를 해. 내 노동력이 필요한 곳이 없대. 그러면 나 어떻게 살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셀틱스 얼마 받으시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노동소득 끊기면 어떻게 갈 거냐고. 내 삶의 질은. 자동차는 굴려야겠죠. 여행을 한 번씩 가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먹을 거는 먹고 싶은 대로 먹으셔야 돼. 그럼 얼마 버는 게 적당하냐고요. 그걸 대체 소득률이라고 불러요. 내가 돈이 안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가 있어야 내 삶이 유지되는 걸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직접 다이렉트 셀링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소득혁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시간과 노동력 통해서 돈을 번다고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한다고요. 그걸 같이 공부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을 제가 봤더니 네트워크 다이렉트 셀링 시장을 봤더니 어때요? 5조 시장이래요. 전 세계에서 넘버 2 먹고 있어요. 대한민국 수없이 많은 아이템 중에 넘버 5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아는 자동차가 넘버 5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9등, 10등, 11등 해요.
현대, 기아,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등, 8등, 9등이다고요. 그런데 이 시장이 넘버 2다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하기만 하면 잘 되겠는데? 근데 왜 넘버 2를 어떻게 써먹을까요? 그거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이거 하니까 여러분 아까 좀 전에 그랬죠.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거는 뭐예요? 그 암 같은 거. 그러죠. 여기서 암이 그 어메이예요? 아니면 그 캔서 암이에요? 어메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 아니야? 그 다 피 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커버렸어요. 수없이 많은 정보 속인데 이걸 못 벗어나요. 뭐 때문에요? 이 미어캣이 어느 쪽이 더 커 보여요? 다 똑같대, 사장님. 다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환경이 변하면 다 똑같이, 얘가 제일 커 보이지만 다 똑같단 말. 이거 사실과 진실이라 그래요. 이 나무가 몇 개가 사실이에요? 4개. 이쪽에서 보면요. 3개 어떤 게 맞냐고요? 제가 여기 센터를 오면서 차창 밖으로 차와 나무가 막 지나가요. 차와 나무가 지나갔어요? 내가 지나갔잖아. 이건 진실이란 말이에요. 사실과 진실은 엄격히 구분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 왜? 그만큼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30년 전에. 주수도 조이팔 아저씨가 나와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지갑을 털어갈 때 우리는 그게 다인 줄 알고 지금껏 살고 있다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라고 불러요. 자라보고 놀란 가서 뭐 보고 놀라요? 이제 이태원 안 가시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저가 항공기 타시겠어요? 못 타요. 비행기 떨어질까 봐. 이걸 트라우마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규제 사업이에요. 안전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취급하면 안 된대요. 뭐 복권, 여행, 주식, 코인. 눈에 보여요, 여러분? 비트코인 보신 분, 코인으로 지갑에 있어요? 제발 부탁이다, 사장님. 여행 보여요? 주식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동수삼을 취급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반품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것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다단계 세일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다고, 사장님. 규제를 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걸어놔서. 두 번째,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60만 이상이면 안 돼요. 이게 30년 전에 만든 법이기 때문에 더 높아질 거예요. 세 번째, 수당을 35% 이상 주면 안 돼요. 네 번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분들에게 규제 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힘 빨리 얘기할게요.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후원 방문 판매, 이게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 이게 누군데? 저요. 자동차, 침대, 정수기, 화장품, 책. 판매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함으로써 위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 판매업자, 세일즈맨이 세일즈를 하거나 내 직원을 모집해서 걔네들에게 팔아오도록 유도하는 행위. 여러분은 다 이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기 다이렉트 셀링 네트워크 마케팅이면 여러분 저 살 거 없는데 저 파는 거 못해요 하셨잖아요. 저도 이건 줄 알았다고요. 왜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런데 정확히 2조 11호에 보면 사업 권유 거래라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해져 있어요. 법률 사전에 나와 있다고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뭐라고? 사업자가 소득의 기회나 지식의 정보를 안내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어로 뭐래요? 비즈니스맨. 비즈니스는 소득의 기회, 돈이 된다는 기회나 지식의 정보, 건강에 대한 지식의 정보를 안내 제공한다고요. 안내 제공 영어로 가이드 해준다고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다르는데 완전히 달라. 뭐가 다르다? 판매와 소비의 마케팅 완전히 다르다고요. 판매는 돈과 물건을 맞바꾸는 행위. 마케팅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메가3는 돈과 맞바꾸는 행위는 뭐예요? 판매. 시장에 가면, 마트에 가면 그건 판매다고, 사장님. 그렇게 팔면 판매다. 그런데 오메가3가요.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눈이 좋아질 수 있게 하고요. 내 몸에 염증을 태워줄 수도 있어요. 라고 지식과 정보를 안내하는 게 마케팅 활동이라고, 사장님.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판매와 마케팅 차이를 정확히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선진국은 물건 팔지 말래요. 소비 패턴만 바꿔주래요.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래요. 그런데 지금도 그거 아니야? 그 암 아니시다고요. 돈이 없대요. 이거 돈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돈 내고 오셨어요? 이 센터장에? 1,000원? 2,000원? 만원? 아니요. 사장님이 정확히 7시 반부터 시간만 투자하셨다고. 시간. 사장님이나 저나 저희 대표님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 뭐예요? 시간이라는 자산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게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투자하고 계신 거다.
여기 또 왜 투자해, 시간을? 사장님, 여기 왜 앉아 계세요? 큰일 나네. 무엇인가 미래를 설계하고 S를 보려는 마음 때문에 아마 여기 와서 시간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누구나 다 시간 투자를 해요. 우리 아이도 구구단을 외고 미적분을 푸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을 못 짓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급한 대로 가요. 중요한 대로 안 가요. 그러죠? 여기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은 부수입을 벌어가요. 그런데 이게 수입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시간을 투자를 해서 뭘 해야 돼요? 인컴, 엑스트라 인컴을 벌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사업이지만 문화예요, 문화.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먹고 좋은 것을 소비를 촉진시키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왜 유니시티냐고요? 제가 이 회사를 만났을 때 2017년도 하반기 당시에 전부 다 1등 아메이부터 저 끝에 있는 프리마인까지 똑같이 건드리고 있는 게 뭐였냐면 건강이었었어요. 아메이도 건강, 허벌도 건강, 뉴스키도 건강, 유니시티도 건강, 다 건강. 다 똑같은 건강인데 뭐가 달라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회사의 아이템, 그 나라에 들어오는 유니시티 네트워크 회사의 아이템은 뭘로 정해지냐면 그 나라의 국민들의 경제적 의식 수준, 사회적 의식 수준에 따라서 정해져요.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90년대 초반에 건강에 대해서 신경 썼을 것 같으세요? 안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발 깨끗이 씻고 밥 잘 먹으면 건강한 줄 알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 아메이가 들어와서 세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끝없는 소비를 전파시켰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겪게 돼요? IMF를 겪게 되고 여성 사업자 사장님들이 어디로 나가요? 바깥으로 진출을 하게 돼요. 보험회사,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진출, 이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전 글로벌 회사에서 대한민국 코리아로 어떤 회사들이 들어와요? 코스메틱 화장품 시장이 막 재거지는 봐. 여러분들이 아는 메리케이, 뉴스킨, 그 수없이 많은 회사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타겟이에요? 여러분들이 타겟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필요했으니까 이렇게 감춰야 될 마스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화장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화되기 시작하고 기능 저하자들이 너무 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요? 전 글로벌 회사에서 건강 전문 회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세정제 말된 회사도 뉴트리아치사를 런칭해버리고요. 뉴스킨도 영양제를 런칭시켜버리고요. 와, 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5873 세대가 가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네들이 소비하는 곳에서 네트워크 회사들이 진입을 하더란 얘기예요, 사장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에서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전부 다 건강을 표방하고 있어요. 건강. TV만 틀면 다 건강이에요. 왜요? 수요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 저고요. 아, 그러면 나도 건강 쪽에서 종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건강, 위생, 환경, 복지라 그래요. 문화 컨텐츠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다 관심 있는 것들이에요. 회사의 선택 기준 첫 번째 안정성, 안정하셔야 돼요. 제품의 안정성도 있지만 뭐해도 회사에 대한 안정성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회사, 20가지 아이템이 있는 회사를 초이스하셔야 돼요. 제품에 대한 안정성은 이제 막 들어왔는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에르메스나 샤넬이 3년 됐어요. 사시겠어요? 근데 그걸 왜 비싼 돈을 주고 사요? 가방의 질을 보고 사요? 에르메스를? 에르메스라고 하는 전통과 그 네임이 갖고 있는 밸류, 가치를 보고 산다고요. 그 가방을 매는 사람들의 분류의 팬덤을 보고 산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유니스티 렉솔이 전신인데 그 제품을 먹는 이 회사는 뭘 표방하기 때문에 특수화되어 있다고. 건강에 대해서는. 그걸 제가 같이 설명해 보자고요. 두 번째 독창성이에요. 유니스티라는 회사는 왜 독창성이냐면 사장님, 이 책자를 오랜만에 보여드려요. 제가 유니스티라는 걸 우리 대표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정말 면밀히 꼼꼼히 재수 없이 알아봤어요. 이게 조선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제본한 책이에요. 뉴스킨이냐 아메인이냐 유니시티란 책이에요. 발간 날짜가 96년도예요. 일본의 생리학자, 영양학자가 쓴 책이에요. 여기서 유니시티를 뭐라고 표현한다? 의료용 식이섬유를 기반으로 한 비타민 미네랄 전문 회사. 그냥 식이섬유가 아니라 의료용 식이섬유를 기반으로 한 의학적, 과학적 데이터를 가진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요? 유니시티라는 회사의 역사에 대해서 알면 그래요. 이게 독창성이에요. 의료용 식이섬유를 저희들이 여러분들 파우더로 된 제품에 식이섬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나오는 글로벌 10 안에, 5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네트워크 회사에 파우더로 된 제품이나 한번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확장성이에요. 저희들 제품 누가 필요로 해요? 대한민국 가장 많은 인구 중 누구? 5873 세대. 대한민국의 5873 세대가 돈 써주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이게 5873 세대 산업이라는 거예요. 즉 베이브 부머 산업이라 그래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요 모양 그렇게 흔들어 놨다고요. 대단한 민족이죠. 네 번째가 수익성입니다. 유니스트라는 회사의 렉솔이라는 전신을 갖고 있습니다. 렉솔이라는 회사는 1903년 루이스 콜 리겟에 의해서 미국 보스턴에 설립됐어요. 렉솔, 유니시티. 1903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이 넘어요, 여러분들. 120살 되시면 아무도 없는데 그때 우리는 상투트였을 때 이미 이 나라는 영양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얘기죠. 1950년대는 북미 지역에만 2만 5천 개 약국 체인망을 보여서 우리가 6.25 동란 때 약국을 그렇게 많이 갖고서 우리한테 물자 보급이 시작됐죠. 대한민국의 루이스 콜 리겟이라는 분이 미국 초대 무역회장이에요. 아, 한국에다가 물자 보급 좀 해줘.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감약부터 시작해서 거즈 수없이 많은 약들을 여기서 저희들이 물자 보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엄청난 위기를 겪어대요. 그게 뭐다? 탈리도마이드 사건이에요. 독일에서 만든 칸테르간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탈리도마이드 성분이 든 입덧 완화제예요. 얘를 먹으면 입덧이 좀 완화돼.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임산부들이 드셨어요. 저희 회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어떤 아이가 났어요? 사직 결손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임신 가지면 따님이 됐든지 여러분 됐든지 전부 다 약을 안 드셨을 거예요. 감기약조차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역사적 사건 때문에 그래요. 왜? 약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잘못된 작용이 있거든요. 다시 무조건 따라오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 부작용을 없애고자 렉솔이 노력하기 시작해요. 라이너스 폴링 박사를 필두로 해서요. 동종요법의 천연 의약품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약이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부작용, 덧붙일 부자예요. 따라오는 작용이 있어요. 아, 나는 고혈압약 하나만 먹어. 당뇨약 하나만 먹어. 그 하나만이 또 다른 작용을 불러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약은 약국에 갖다 주는 거예요. 왜요? 독이기 때문에. 약을 땅에 버리지 말게 법에 접촉이 된대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임산하면 임산부 때는 약을 안 먹는데 아이를 놓고 나면 어때요? 약을 온 없이 드시죠. 일만 생기면 드셔요. 특히나. 특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약을 좀 안 먹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유니시티가 저한테 줬던 감동 중에 하나가 병에 대한 개념, 건강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립을 시켜줬어요. 건강이란 뭘까요? 몸만 건강한 거요? 아니요. 정신도 사회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같이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병은 뭘까요? 병. 병은 미병의 상태와 발병의 상태가 있어요. 유니시티가 얘기하는 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보는 거예요. 신호. 고혈압, 당뇨, 고지혈, 통풍이 있으면 그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잘 알아들어서 왜 그 신호를 보내는지를 캐치해서 그걸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현대의학은 그 신호만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아프면 뭘 줘요? 두통제만 줘요. 펜잘, 개보린, 아스피린, 타이레놀.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대사증후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게 뭐예요? 고혈압, 당뇨. 어제 만났던 분은 녹내장이에요. 녹내장. 녹내장의 원인이 뭘까요? 안구의 압 때문에 온다고들 해요. 안구의 압이 왜 오냐고요?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방수 형태의 압력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그렇다고요. 물론 안압이 올라가지 않는 녹내장도 있어요. 그 또한도 혈관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눈이 시려운 거예요. 그걸 누루증이라고 부르죠.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눈물이 쫄끔쫄끔 나와서 눈곱이 자주 끼는 거 누루증. 이게 다 혈관 질환이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눈물만 없애기 위해서 안약을 3개를 넣으신대요. 자, 그러면 뭐가 온다? 망막 굴절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는 레이저 수술도 안 돼요.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고 지금 당장만 증상만 없애주기 위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니시티는
정말 건강을 지켜가는 문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본 거예요.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동종의학의 천연의약품을 만들게 돼요. 약은 약인데 부작용이 없는 약을 만들어요. 거짓말이라고 진짜예요. 조금 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호메오패스 메디슨이라고 하는 동종요법의 천연의약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집에서 증상이 생기면 드시래요. 홈 비슷한 증상을 유발시켜 낫게 해요. 여러분들 신체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낫게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고요. 열이 나면 열을 내려요. 해열제를 먹여서. 그런데 누군가는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열을 나면 더 열을 내게 해요. 물론 뭐 바이러스가 됐든지 염증이 됐든지 구분은 지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신 분이 있다고요. 권대건 사장님이 첫사랑과 만났을 때 헤어졌어요. 그러면 가슴이 찢어지게 미어지게 아플 거예요. 칼로 후벼 팔 정도로 아플 거예요. 그렇게 아픈데 그 마음을 달래려고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될까요? 왜 슬픈 음악을 들어요? 신나는 경쾌한 음악을 들어야죠. 머리 열이 향하면 열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종요법이에요. 반대급부로 가는 거예요.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낮춰야 돼요. 그러죠? 소변에서 당뇨가 나면 소변 당뇨가 안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죠? 반대로 가는 급부. 이것을 이종요법이라고 그래요. 동종, 같은 종류로 가는 것은 열이 나면 더 열을 내게 해요. 내 마음이 아프면 더 아프게 해요. 요즘 장례식장에 많이 가시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슬픈 음악을 틀어놔야만 내 슬픔이 경감이 된다고요. 이게 동종이에요. 유니시티가 타 회사의 차이점은 이런 천연의약품에 영양제에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동종의학이라고 하는 천연의 물질, 유사성의 법칙, 희석의 법칙이라고 하는 동종의학의 그 법칙을 영양제라고 하는 서플리먼트에 집어넣어 버린 게 지금 기존의 네트워크 회사, 제약회사와 완전한 차이점이에요. 누가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인간의 데이터와 신체적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으니까. 약을 만들던 회사에서 약을. 이게 동종요법입니다. 제가 항상 드는 비유 중에 건강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사이렌이 옵니다. 불은 홀홀 탈수록 사이렌은 계속 옵니다. 불을 꺼야 될까요? 사이렌을 꺼야 될까요? 불을 꺼야 되는데 소방차가 와서 사이렌을 끄고 집에 갔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불이 타고 또 사이렌이 또 올 겁니다. 그 다음날 와서 소방차가 또 사이렌을 끄고 갑니다. 그럼 조금 있다 또 사이렌이 울어요. 그게 지금 현대의학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침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증상을 감추는 일이다고요. 없애는 게 아니고 감추는 일이다고요. 그러면 진짜 내 몸은 활활 타고 있다고요. 내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주인님, 내 몸에 당이 많기 때문에 일단 소변으로 빼낼게요. 말초 혈관까지 피가 가니까 혈압을 높여서 말초 혈관까지 피를 보낼게요 라고 하는 그 신호를 너 나쁜 놈이라고 지정을 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면 여러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내 건강, 아이들의 건강, 가족의 건강도 케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이미 저희들보다 선진국의 간호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의료보험 수가가 높습니다. 두 번째, 현상 중에 하나가 자꾸 편의점에 약의 개수가 늘어나요. 사장님, 이 의료 대란이 끝나고 나면 의료보험 수가는 무조건 높아져요. 대건 사장님 맞죠? 무조건 맞아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란이 끝나고 나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계속해서 의료보험 수가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을 쉽사리 갈 수 없는 선진국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몸을 우리가 케어하는 시대가 왔다고. 그래서 편의점마다 약국이 즐비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시장이라 그런다? OTC 시장. 오버 더 카운터, 책상 너머에 내 몸을 내가 생각하는 일반 의약품 시장이 넘쳐나고 있다. 그 시장의 유통을 우리가 책임져주고 있는 거다고요. 좀 멀리 보셔야 돼. 이게 기능의학 시장이에요. 1990년대 바이오솔라이프 프랜차이즈점이 저희가 시작한 거예요. 이때가 왜 저희 90년대 초반에 시작을 했냐면 지금 저 미국하고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이 똑같아요. 미국 땅에서 바이오솔라이프 프랜차이즈 시장이 그때 90년대 초반에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의 경제 상황과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똑같아요. 네트워크가 성장했던 것이 클린턴 대통령 때 90년대 초반 때예요, 미국이. 그때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왜요? 경제가 힘들었거든요. 유일하게 투자 안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 있었거든요. 그게 유통이라는 거예요, 유통. 유니시티가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치. 그 밸류의 가치를 보는 게 이 5 스텝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물, 운동, 클리닉, 기초 저 위에 하나가 돼 있어. 제로. 그게 뭐다? 교육이라고 보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알지 않으면 행동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유니시티 와서 알게 돼 있었어요. 아무리 물을 많이 먹는 걸 알아도 내가 물을 왜 먹었는지를 교육받지 않고 알지 않으면 물을 먹지 않더란 얘기예요. 한 번, 두 번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에 먹으려면 내가 알고 깨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병을 케어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지치료 단계라는 게 있어요. 당신의 병이 뭔지만 알아도 나는 치료가 돼요. 배가 막 아파요. 근데 이 배가 내가 암인가? 아니면 변비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변비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배가 싹 쓰러져 다안 아픈 거예요. 이게 인지치료예요. 아는 순간에. 그러죠? 자, 그럼 인지치료가 끝나면 무슨 치료냐면 행동치료라는 게 있어. 아, 내가 변비인가 봐. 그럼 식이섬유를 먹든지 물을 먹든지 내가 좀 운동을 해야겠다. 이게 행동치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계속 아파요. 운동을 해도 알아도 배가 계속 아파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약물 치료하는 거예요. 변을 나올 수 있게. 이런 단계 수순이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해요? 인지 행동 필요 없어. 뭐? 약 드세요. 아산병원에 가면 닥터를 볼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그 룰이에요. 3분이에요. 3분도 안 돼. 1분도 안 돼요, 사장님. 그리고 절대로 의사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만 해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는 순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간호사님이. 여러분들 간호사님만 얘기하러 간 건 아니시잖아요. 그만큼 화자가 질병에 나왔기 때문에 그 또한 이해가 갈만하나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이 지켜가셔야 돼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만일 아프다면 세상의 중심은 나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물 많이 드세요. 어떤 물? pH 농도 7.2, 7.4 리트머스 종이를 갖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생수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뭐 좋은 물이라고 해서 어디 무슨 필터, 전기, 알칼리수, 한우물 요즘 많이 나오던데. 이거 괜히 얘기했네. 한우물만 물 좋아요. 뭐 좋은데 그냥 일단 생수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얼마큼 먹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드셨거든요. 두 번째, 노폐물 이산화탄소 영모 조절이 내 몸에서 노폐물을 뺄 수 있는 유일한 게 물이에요. 영양제가 들어가더라도 뭐가 들어가야 돼? 물을 넣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영양제가 들어가더라도 물이 들어가서 분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음식이 들어가도 독소가 들어가도 제가 고혈압이 왔었던 이유가 물 대신 뭐 먹었다고요? 콜라 먹었다. 코크. 미국말로 코크라 그래. 코크. 운동 끝나고 코크. 콕. 밥 먹고 콕. 그러죠. 사우나 끝나고 콕. 집에 가서 콕 자기 전에 콕. 그러다가 콕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삐뽀 그러고 나서 유니시티 와서 물 먹으래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120에 190까지 높아지는 거죠. 물 하나만 가지고도 건강해질 수 있고 노폐물의 희석을 해낼 수 있다고요. 두 번째예요. 운동이에요. 어떤 운동이 좋아요? 제발 부탁인데 근골격계 운동 좀 하시라고요. 걸어다니는 30분의 운동은 운동이지요. 어떤 운동? 명상 운동이지요. 내 몸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게 하시려면 무조건 근골격계 운동, 숨이 차는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요.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요. 플러스 무산소 운동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요. 왜? 그거 하지 않고 그냥 30분 동안 걸어 다니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산책이에요. 산책, 명상, 정신 힐링 운동, 정신 운동이에요. 내 육체가 내 모사 혈관까지 피가 돌아서 산소를 보내셔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창 유행하는 게 뭐예요? 슬로우 조깅이잖아요. 슬로우 조깅. 특히 고혈압분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흥척성 운동 하셔야 되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근력이 있으셔야 된다. 엉덩이가 빵빵 하셔야 된다고요. 허벅다리가 두꺼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내가 대사증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운동하셔야 돼요. 무조건 운동. 지금까지 유니시티 얘기한 적 없어요. 물 많이 드세요. 운동하세요. 지금 유니시티 얘기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이제 나온 게 유니시티예요. 클린즈. 깨끗이 하래요. 유니시티 렉솔이 대단하고 본 이유는 나의 먹거리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미리 100년 전에.
그러면 내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원소가 있어요. 그게 뭐다? 어떤 영양분이다? 그게 식이섬유를 본다고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식이섬유가 정말 많아요. 동물성, 식물성, 수용성, 불용 엄청 많아요. 그런데 유니시티를 제가 아까 뭐라고 정의했어요? 무슨 식이섬유? 클리니컬 파이버. 의료용 식이섬유가 없다고요, 선생님. 그런데 유일하게 전신인 제약회사가 렉솔이 만드는 게 의료용 식이섬유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고요. 내 몸에 쓸데없는 노폐물을 빼줄 수 있는 게 식이섬유다고요. 여러분들의 식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쌈밥을 제일 좋아하는데 왜 쌈 싸서 먹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식 식단은 고기를 먹기 전에 뭐부터 먹어요? 샐러드부터 먹어요. 식이섬유. 왜 우리가 허리가 길어요? 서양인들보다? 식이섬유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나? 변이 내 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사장님. 대장암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게 서양이에요. 육류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장에 더덕더덕 붙어 있으니까 대장 환자도. 그런데 급속도로 찍고 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장암 환자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식이섬유의 중요도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이섬유를 의료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유니시티예요. 그 대단한 거예요. 현대인의 필수 영양소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이오스 라이프라고 명명 지어진 C7 에너지 등등이 그래요. 요거예요. SC7. 얘가 TM 트레이드마크예요. 유니시티에. 식이섬유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혈관 질환, 다이어트, 자가 면역질환뿐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소장, 대장의 면역력까지 다. 에너지는 치옥과 마차라고 하는 마차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독소의 종류 다 내빼놓을 수 있어요. 뭐 하다못해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숙병까지 내 몸에 생기는 자가 면역 항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독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페로웨이가 내 몸에 열을 내잖아요. 그런데 열을 내는 제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식이섬유예요. 소장에 들어가면 균과 만나면 열이 나와요. 식이섬유는 효소나 미생물과 만나게 되면 열을 발생시켜요. 지금 한겨울에 1월달, 2월달에 논에 있는 논밭에 가면 두엄을 끼얹으면 열이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몸에서 열 나는 게 좋잖아요. 체온이 높아지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면서요. 암 환자분들이 추운 이유가 있잖아요. 자, 암 환자분들 적외선, 자외선을 바깥에서 안으로 쐬요. 그런데 몸 안에서 열이 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의 체온을 올리는데 가장 급격한 활동을 하는 게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특히나 바이오솔라이프 C 플러스는요, 혈관 청소. 저처럼 당을 올릴 수 있는 코크라던가 탄수화물 즐겨 먹던 사람들에게 혈관이 망가지는 순식간이에요. 그걸 당독소라고 불러요. 당독소. 그 당독소인 혈관을 케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바이오솔라이프 C 플러스죠. 여러분도 저는 유니시티는 얘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봤었어요. PDR하고 있는 사전에도 올라가 있을 뿐도 아니라 그 효과가 남달랐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는 먹지 않았어요. 대표님이 전화할 때만 먹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통이 나아졌었어요. 두통이. 그걸 보고 많이 먹긴 했었으나 바이오솔라이프 C 플러스 오메가 클로로파워라고는 한 세트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들이죠. 얘를 통해서 인간에게 장관 청소와 혈관 청소를 통해서 내 몸에 쓸데없는 노폐물을 벗어나자고. 이게 클린지라는 단계예요. 뭘 넣지 말고 일단은 좀 클린지하게 빼보자. 빼보면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해져요. 그 건강해지는 걸 느끼셔야 돼요.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해진다니까요. 우리 강아지도 아프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 빼내요.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그래요.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몸에 새로운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수없이 많은 전문의들이 이를 통해서 여러 환자분들을 케어하고 계세요. 저희 일반 사업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유니시티는 탁월하게도 수없이 많은 의료진들이 동참하고 계세요. 미국은 더 유명하신 분이죠. 브레스 나암 박사라고 해서. 그게 심장 주치의입니다. 이제 네 번째가 기초 영양이에요. 근데 내 몸을 꺾듯이 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아무나 드셔야 될 제품군들 중에 남자는 맨스 포뮬라는 제품이 있고 여자는 저는 우먼스를 얘기를 해요. 특히 여성 사업자 사장님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자궁, 유방, 갑상선. 이 세 가지가 똑같은 한 생식 라인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여기에 이게 포뮬 기초 제품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산삼을 먹이기 전에 예전에는 굶겼어요. 단식을.
영양도 마찬가지 수순이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순을 밟아가는 네트워크 회사나 제약회사 있는가 보세요. 인체를 알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가요. 기초 영양 중에 우먼스2는요. 여러분들에게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증 있으신 분들, 유방에 치밀 유방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여자의 생식 호르몬에 흔들리시는 분들에게 탁월해요. 기능 영양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에 영양의 밸런스를 찾아줌으로 인해서 내 몸의 건강을 지켜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노폐물이나 중금속 이라서 내 몸의 밸런스가 틀어져서 그 노폐물을 뺀 다음에 기초 영양을 집어넣는 거예요. 인간을 정확히 로봇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나는 괜찮은데 옆 사람은 우먼스2가 필요할 수 있다고요. 왜요? 요오드의 분석 능력이 좀 더 과다하게 요구되면 그래요. 요오드라는 게 뭐냐? 내 몸에 뭐예요? 수분, 물을 보급시켜요. 물을, 요오드라는 것이.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주 원료란 말이에요. 누구는 많이 필요하고 누구는 적게 필요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녀소 똑같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혈압도 80에 120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키도 작고 키도 크고 몸무게도 절 나가고 많이 나가는데 왜 혈압은 80에 120이어야 되냐고요. 가만히 보면 이현호 사장은 혈압이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왜요? 키도 작은데 혈관의 길이도 짧은데. 그래요? 염증을 가지세요? 인간은 로봇가 아니라 각기 다른 특성과 함께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데에서 우리를 로봇처럼 맞추려고 하는 데에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중에 제발 부탁인데 무슨 호르몬이요? 성조숙증에 관련된 그 주사를 맞히는 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당신의 아이가 성의 감성지수만 발달된 게 아니라 키가 크다 그러면 키 작게 만드는 약을 주사를 맞힐 건지, 머리가 너무 좋다 그러면 머리를 나쁘게 하는 약을 맞힐 건지 묻고 싶어요. 한의학에서는 정기신이라 그러고 현대의학에서는 신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신체 리듬이 발달되면 좋아하죠. 지성 리듬이 발달하면 좋아하죠, 아이가. 그런데 감성 리듬이 발달하면 왜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키가 안 클 거야, 생리가 빨리 올 거야 라고 해서 그걸 막냐고요.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컸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조숙증이라는 얘기? 최근 들어서 불과 3년, 5년 전에만 들렸던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의료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의료 산업이에요. 의료 산업. 산업이에요. 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건강에 대해서 지식을 알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속게 되어 있다고. 병원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라고, 제발. 병원은 사용하는 곳이에요. 의지하지 말라고요. 닥터를 만나서 이렇게 뒤로 오지 마시고 때로는 질문도 하시고 내가 당당히 돈 내고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겁먹지 마시고. 그분들 총 차고 칼 차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이 저는 뭐라고 의사라고 본다고요. 하지만 그 의사분들이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나머지 타겟형이에요. 누구나 아무나 다 각기 다른 특성상 먹어야 되실 것이, 드셔야 되는 것이 있다고요. 특히 남자들은 리버, 여자분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뭐 조인트 모빌리티, 유일하게 내 염증을, 관절을 빼낼 수 있는 게 MSM이에요. 유기황 화합물. 그건 다 알고 있어. 영양학자도 알고 의사도 알고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무릎에다가 뭐 좀 심지 마세요. 인공관절. 좌우 무릎을 다 신고 다니세요. 아주 유행이더만요, 유행. 어르신들. 제가 시골로 이사가 보니까 알겠어요. 전부 다 로봇이세요. 로보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마을 불악에 15가구가 사는 어머니들이요. 10가구, 15가구 전부 다 어머니들이 로보캅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와, 이게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현대의학은 그래서 근거를 댈 수 있어요. 제가 유니시티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현대의학의 근거를 댈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이현호 사장은 자꾸 유니시티 오메가가 좋다고 하고 에너지가 좋다 그래? 이게 뭐냐면 사장님, 피직션 데스크 레퍼런스라고 제가 유니시티를 검증했을 때 유니시티의 제품군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대요. 근데 이게 뭔데요? 두꺼운 책이죠. 다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피직션 데스크 레퍼런스, 내과 의사용 책상 편람이에요. 내과 의사들이 이 책을 보고 참조를 해요. 자,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우리가 서플리먼트라고 보이는 영양제가 내과 의사용 책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요? 영양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근당에서 나오는 거, 일동작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우루서 간에 좋잖아요.
올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드신다면서요. 이전 사장님 우루사 드신다면서요. 올라가 있을까요? 여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올라가려고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돈을 쓰고 검증을 거치고 수없이 많은 연구소를 통해서 검증 절차를 거친다고요. 왜요? 이게 그거니까 근거. 우리는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의사 말도 근거를 알으시라고. 영양제도 내과 의사들이 책상 펼라면 올라가 있는 영양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내 인체에 들어가서 치료적 역할을 한다고, 치유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 영향을 내가 골라 먹는 것뿐 나는 그 정보를 접한 거다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아니 유니시티만 그러면 여기 올려서 아니란 말이에요. 타 회사도 올라가 있어요. 폴라이프도 올라가 있고 유산화도 올라가 있어요. 다만 개수의 차이점에서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 기술력이 다르니까 약을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PDL에 올리는 데는 껌이란 말이에요. 양리적 효과가 있어야만 올라간다고요. 여기에는 두통약에는 무슨 약이 제일 좋아요? 개보린요? 네. 타이레놀 하나만 올라가 있어요. 좋다는 거 하나. 그런데 타이레놀보다 좀 더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게 나오는데 타이레놀은 떨어져야 돼요. 유니시티 오메가가 여기 올라가고 유니시티 비타민 C가 여기 올라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데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얘겠구나. 얘단 말이에요. 여길 보고 골라 먹으면 돼요. 제 말 믿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골라 먹으면 되신다고요. 이게 PDR이라는 얘기입니다. 코셔 유대인들 이슬람인들 종교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드실 수 있는 만큼의 엄격한 기준을 거쳐서 만든 제품군들이죠. 제조배합 냉화추출공법 35 나노 공법 좋아요. 들으시면 그냥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제조배합은 비방이라 그래요. 한의사님이 얘기하셔서 비방. 몇 대 몇 희소의 가치 몇 대 몇 이렇게 만든 그 기술에 특허를 걸어놨어요. 그게 제조배합 기술이에요. 저는 임상학적, 의학적 결과치가 있는 영양제 회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회사 가보세요. 저기 무주진한 장소에 2 플러스 1, 3 플러스 1으로 전부 다 질비하게 널려져 있다고요. 걔네들은 판매하는 거다고. 판매, 돈과 물건을 맞바꾸는 행위, 배달하는 행위.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호메오파시 메디슨 동종요법의 천연의약품을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시되 이거 갖고 나 뭐 할 수 있냐고. 난 그게 중요했다고요. 내가 돈만 주고 먹고 사면 그만인 게 아니라 난 이걸 가지고 서비스 해주고 싶었다고. 서비스 누구한테? 여러분들과 내 가족과 내 지인들에게. 여러분들의 변을 물어봐 준 게 누구냐고요. 혹시 사장님 오늘 아침에 변은 넣으셨어요? 물은 드셨어요? 피검사는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자제분이 한번 물어봐줘요. 여러분들 남편분이 여러분들 변을 물어봐줘요. 여보 오늘 변은 넣는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하시는 선배 사업자들은 물어봐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건강관리 서비스 그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다고요. 건강을 찾아주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어요. 돈 얘기해 봅시다. 이제 6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과 정보를 유통시켜서 제가 받아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린 열심히 지금껏 30년 40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부자 됐냐고요. 부자는 아무도 없을걸요.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자산을 얻어야만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유스럽다고요. 돈이 다는 아니야. 아니요. 돈이 주는 혜택은 어마무시해요. 건강뿐만 아니라 시간의 자유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 돈에 대한 자격을 좀 가소평가하지 말아주셨으면 생각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24시간 동안 제가 지식과 정보를 유통시켜서 얻는 거예요. 그 인지도를 아셔야 돼요. 봅시다. 유니시티 보상 플랜 그겁니다. 처음에 제가 지식과 정보를 알리면 제가 가장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에서 25%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렸는데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그 뒤에 분에게 알려줬어요. 그럼 사장님은 20에서 20% 저는 10%를 회사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만 아니냐 두 사람에게 아니요. 내가 알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방사 형태로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이면 내가 알리면 되는 거예요. 시간도 낮도 밤도 장소도 구분 없어요. 그냥 알리세요. 알리면 회사가 알아서 디지털의 그 맵상에서 나에게 20%, 10%, 10%, 5%, 5%, 3%, 3%, 1%, 2% 계속해서 방사 형태로 늘어나게 나한테 포인트를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가 시간 남을 때 소파에 앉아서 자동차에서 가는 내내 통화하시면서 이런 강의장 속에서
좋은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게 나쁜 건가요? 옆집 백반집은 갔다 오시면서는 열심히 반찬이 30가지 나온다고 알리시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걸 왜 못 알리시냐고요. 이게 유니스테 보상 플랜 특징입니다. 초기 사업자가 굉장히 수입이 빠릅니다. 왜? 많이 알릴수록 20에서 25% 수익이 저한테 올라오니까. 두 번째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어요. 직급별로. 직급별로 지어져 있고요. 세 번째는 급여 소비자끼리만 형성이 돼도 저한테 소당이 들어와요. 한 그룹만 활성화돼도, 즉 이게 바이너리 방식이 아니라 한 라인만 커져도 뭉텅거려서 주는 게 있어요. 컴프레션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의 발생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200에서 300만 원, 400만 원 우리 격리 실장 언제까지 벌 수 있을까요? 몸 아프면 못 벌어요. 집안에 대소사 생기면 이거 못 벌어요. 이게 뭐냐면 내 노동소득이 끊겼을 때 나 뭐 할 거냐고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앞에 내다보자고. 저 노동소득 끊기면 뭐 할 거냐고 여러분. 우리 국민연금, 실업수당, 노령연금 여러분들 삶의 질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럼 준비하셔야 된다. 지금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조금씩 저축하는 거예요. 조금씩 뭘 저축? 자산을 저축하는 거다. 자산을.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은 질병 치료의 시대가 아니고 예방의 시대예요. 지금도 한약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양파즙 드시는 분이 있고요. 지금도 같은 건강 보조식품인데도 이런 PDR에 올라와 있는 거 안 드시고 그냥 유재석이 선전한 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동작에 나오는 거 있는 거 드시는 분이 있고요. 우사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현명하시다면 근거를 보고 골라서 드셔야 된다고요. 누구나 아무나 전 세계 석학들이 수없이 많은 필터링을 통해서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걸 알면서라도 안 드신다 그러면 그분은 무슨 배짱일까 싶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2% 알아요. 유니시티는. 이제 2% 안다고 사장님. 지금 25만 명 가고 있어요. 근데 월 매출 250억 해요. 3천억 원이니까 12달러 나누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오는 넘어오는 간첩 또 아메이는 지금 350만 명이에요. 월 1,000억 원 해요. 회원수가 350만 명이면 진성 사업자는 100만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소비자니까. 여기 진성 사업자가 100만 명 됐을 때 여기가 얼마나 매출이 올라갈까 알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 왜? 여러분 다 똑똑해졌으니까. 이제는 세정제 만드는 회사가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득하는 시대가 아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그러면 열이면 열 다 어떻게 건강하고 잘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다. 이게 보편적 목표라 그래요. 건강이 앞서 왔다고요. 불과 20년 전에 어떻게 살고 싶다? 애 키워야지. 일단 벌어야지. 했다면 지금은 건강이 가장 우선순위에 와 있다고요. 그럼 어떡하지? 시스템이에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사장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스템 사업이에요. 학교도 시스템이고요. 종교도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다른 말로 따라하기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하기 싫어도 구구단을 따라 했고요. 여러분들은 하기 싫어도 찬송가라나 주기도문을 따라 했어요. 불교에 가면 법문을 법전을 따라 했단 말이에요. 이 따라하는 것이 시스템에 따라가는 게임이에요. 복사. 그러죠? 우리 아이들은 누굴 따라했어요? 선생님을 따라하고 경찰관을 따라하고 의사를 따라했단 말이에요. 이 따라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OM, 오픈미팅, 줌, 1박 2일, PMC 세미나 이걸 따라하는 게임이에요. 서서히 그냥 따라가시기만 하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OM 듣자, 한 달에 한 번 세미나 랠리를 가자 이러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인지 되는 거예요. 인지, 교육받아서 인지. 그리고 내가 정확히 현명한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좋은 것만 알리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겨서 가요. 중요한 일은 뒷전이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인데 하지 마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아니 누가 여기서 돈 달라고 해요? 나이 따졌어요? 뭐 공장 차리시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겁나요 그냥? 여기 오면 저기 누가 뒤에서 카드 뺏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 이제 우린 변했어요, 사장님. 사장님 굉장히 건강하고요. 자신만만한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러면 나이 안 따져, 남녀 안 따져, 시간 아무것도 안 따져.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아니라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내 소비 문화. 소비 문화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로 성공하면 여러분 다 성공한다. 왜? 그래야만 넘버 2를 먹을 수 있으니까. 왜? 어떤 것 때문에? 관계주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엄마, 아빠, 고모, 이모, 누나예요. 또 하나 호남 향후의 회장이고요. 산후조리원의 동기까지. 어디 고등학교, 어디 중학교 전부 다 관계적으로 멈춰져 있다고요. 어느 쪽이 행복해 보여요? 유일하게도 우리는 남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요. 이게 우리라는 문화예요. 우리라는 문화.
마누라도 내 마누라예요? 우리 마누라예요?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마누라를 공유해버려요, 우리는. 차는 내 차예요, 우리 차예요? 사장님 차예요, 우리 차예요? 차가 없으시죠? 차키를 뺏으려고 그랬더니 제가 먹고 좋아지면요, 우리 성격상, 대한민국의 민족상 알리려고 그래요. 이게 대한민국의 민족성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호랑이, 원숭이, 바나나 관계를 맺어보세요.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맺고, 왜 원숭이가 뭘 먹어요? 얘를 먹는 관계를 알아요. 그래서 원숭이 똥구멍이 뭐가 돼요? 백두산이 돼요. 빨개가 아니고요. 관계를 원숭이 똥꼬먹은 빨개, 빨개는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어, 바나나, 기가 가다가 백두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은 제품 하나가 수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관계주의 문화의 특징이에요. 이게 건너서 계속 여기서도 저랑 직접적 아시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관계 맺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동양인과 서양의 차이점란 말이에요, 사장님. 이게 관계적 사고라 그래. 관계적 사고. 관계적 사고. 대한민국이 특이하게도 그래요. 특이하게도. 가장 높은 지는 IQ 120 높아요, 낮아요? 엄청 높아요.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손가락에 민감도가 저 핸드폰 제일 잘 돌아요. 지금 사업은 뭘로 해요? 지금 줌 해보신 분들 전부 다 핸드폰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 혁명. 손가락에 민감도가 남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문화의 강국이단 말이에요, 사장님. 인터넷 안 터지면 난리 나요. 전화하고 때려치고. 그런데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호텔밖에 나가면 안 터진 데가 많아. 진짜요, 사장님. 여러분들 집에서 만약 인터넷 안 터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쌍욕이랑 쌍욕은 다 하시면서는 나중에 KT나 SK 난리 나는 거야, 이제. 폭파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다고요. 한민족 한반도에 5천만 불에 3만 불밖에 안 버는 나라가 이 산업으로 넘버 2를 먹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사장님. 가장 중요한 거 근면 성실해요. 아니, 이런 내통 문화를 눈 뜨면 시작해도 눈 감을 때까지 얘만 생각해요. 유니시티만 생각한다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남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희생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죠? 약은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물은 드셨습니까? 안 드셔서 편은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니시티뿐만 아니고 타 회사도 그래요. 타 회사도 집중독 있게 한다. 그러니까 넘버 2를 먹죠. 5천만 밖에 안 살아. 우리 인구 머릿수 적어요. 1억, 2억 사는 나라도 있는데. 그잖아요, 사장님. 근데 이 근면 성실함 때문에 대한민국은 가훈이 하나잖아요. 근면 성실하게 살자. 다 똑같아, 가훈이. 그러죠? 정문화, 초코파이 문화예요.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 여기 계신 90%의 여성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사장님. 모든 네트워크 회사의 리더들은 다 여자분이세요. 성공률 다 여자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동양은 음양이 조금 발음이 편해요. 양음이 편해요. 음양이 낫다. 여자가 먼저 온다고요. 우리는 음력생을 썼어요. 양력생 예전에. 음. 우리는 여성 모계중심 사회였다고요. 근데 외국은 여자들이 획득물, 노획물이었어. 전쟁에서 이기면 여자들 상품으로 가져갔었다고요. 우리는 여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에 여자의 손님이 많아요, 남자가 손님이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는 전부 다 목욕탕에 가면 때도 밀고 달걀도 먹고 식혜도 먹고 경락도 받고 해요. 근데 남자들은 못 간다니까. 왜요? 그 2만 원, 3만 원, 4만 원이 아까워서 못 가요. 우리도 식혜 좋아한다고요. 달걀도 좋아하고. 근데 때를 못 밀어, 때를. 이 유일한, 아니, 식당에 가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커피숍에 가면. 대한민국 여자밖에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자가 이끌어갑니다. 여자 사장님들이. 저는 저희 딸내미에게 정말로 당당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에서, 이 문화에서 당당한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게 진짜 아빠의 참모습이라고 본 거예요. 제가 평생 살면서나 건강이라는 것을 이렇게 끼고 산 적이 없어요. 제가 살면서나 평생 이렇게 반듯하게 서보려고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야만 돼요. 그런데 그걸 가족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유니시티가 주는 가장 큰 베네핏이 아닐까요? 여러분, 옆으로 가는 개도 지 자식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똑바로 좀 걸어봐 라고 해요.
여기서는 가족들이 다 해요. 부부가, 모자지간이, 그죠? 모녀지간이. 왜냐면 버릴 게 없으니까 그래요. 버릴 게 없으니까. 저희 딸내미입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없어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없습니다. 건강이 기본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건강이. 건강이 인생의 가장 큰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잃지 않고 한시도 잃지 않고 멀리 벗어나지 않게 건강한 아이를 항상 끼고 살 수 있는 저는 그런 유니시티 문화가 좋다는 얘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유니시티라고 하는 다이렉트 셀링은 지식 정보 유통 사업입니다. 어떤 지식과 정보? 교육과 인지를 통해 현명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그 연대와 조직과 우리가 그룹이 되는 거, 우리가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로열티로 환원받는 거예요. 지금 전라남도 신안섬이나 여주에 가면은요, 태양광으로 그 마을이 1,000만 원씩 받아가요. 이게 공동체 선무, 공동체 소득이에요. 이게 소득의 혁명이란 얘기예요. 그런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식 정보 유통 사업이. 물건을 유통하는 게 아니고 지식과 정보를 유통하십시오. 서머라이즈 해드릴게요. 더 이상 대한민국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좋아질 수 없다는 얘기가 나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대로 유지되고 답보 상태로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축사회가 도래하고 우리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 노후가 불안하고 건강에 불안하다 그러면 한 번쯤 유니시티라는 도구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건강하고 내 노후를 설계하며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내 인생의 도구이다고요. 도구. 기둥. 그 기둥 하나쯤은 갖고 갈 만한 시스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서 저는 유니티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게 제 말에 상처를 받으셔서 후시린을 발라야 된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바세린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이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도움 되셨나요? 네, 그 강사님 강의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아까 강사님 말씀 중에 나왔는데 건강하게 잘 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유니스에 대해서 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현우 강사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메가월드 시스템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매일 아침 10시 30분 또 저녁 7시 30분 줌을 통해서 이렇게 전국으로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강민호 사장님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업을 하셨던 사장님이십니다. 유니티 사업 플랜을 들으시고요. 부동산 시장과 또 건강 시장을 비교했을 때 같은 시간 안에 같은 노력과 같은 열정을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 시장보다 엄청나게 큰 건강 시장의 크기를 알아보고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셔서 멋진 리더 사장으로 대신 목재 사장이 못한다. 갑자기 말이 꼬였습니다. 오늘 멋지게 다들 수고하셨고요. 바로 나가지 마시고 소회의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도 말씀 나눠보시고요. 또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의견 나누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